오늘의 증시입니다. 저 PBR주도 성장주도 에너지가 약화되면서 양지수 모두 하락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된 하루였는데요. 파월 의장은 한 인터뷰에서 이른 시점에 금리 인하에 대한 경계감을 다시 드러냈고요. 미국발 상업 부동산 시장 위기설도 불거졌습니다. 약세장 속에서 개별 테마주들의 약진이 돋보였는데요. 초전도체와 저출생과 같은 테마주들이 활발하게 오늘 움직여줬습니다. 대외 불확실성의 확산 속에서 개별주들의 움직인 하루, 코스피 종가는 전장 대비 0.92% 빠진 2,591.31포인트를 형성했고요.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0.83% 하락해 807.99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영양 만점 시장 이야기 한가득 채워드리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생방송 진행을 맡은 김민소입니다. 저희 홍당무는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그리고 금요일 밤 11시에도 인사드리고 있는데요. 하루의 시작이자 또 한 주의 마지막인 지금 이 시점에서 시장 흐름부터 종목들 그리고 전략들 함께 이 시간을 통해 다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고용보고서가 나왔는데 이 지표가 예상과는 다르게 더 좋게 나와주면서 금리 인하 타이밍은 더 밀리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증시는 상승을 했죠. 이 메타가 하드캐리를 해줬기 때문입니다. 몸집이 아주 무거운 이 메타가 무려 20% 넘는 주가 폭등이 나와주면서 나스닥 위주로 올라줬습니다. 이제는 정말 AI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이럴수록 포모 현상이 또 나타나기 쉽겠죠. 내 포트폴리오를 객관적으로 점검해 가면서 종목들, 전략들 또 챙겨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무학 전문가님을 모시고 11시 50분까지 트렌디한 종목 이야기, 전략들 또 면밀하게 풀어가 볼 건데요. 그러면 이무학 전문가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최근 공략 종목들을 통해서 수익률표를 통해서 그 결과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그냥 전문가님과 함께만 하셔도 노란 톡방 안에 들어와 보셔만 계셔도 이 힘들고 어려운 시장에서 진또배기 수익을 챙겨볼 수가 있었는데 종목들 바로 체크를 해보면요. 일단 상단의 플리토 한 종목만으로도 최근 시장에서 청산을 도와주시면서 134%라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몇 주째 최근 시장에서 계속 소개를 해주셨고 가지고 오면서 강력하게 홀딩 전략을 챙겨주셨고 결국에 130%가 넘는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하단 보시면 스맥은 그 이전에 계속해서 거듭 강조를 해주셨던 종목이죠. 이 종목으로도 누적 140%란 수익을 이미 만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밑에 IMT 같은 경우도 일단 거래일 보시면 정말 짧게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수익을 챙겨주셨는데 이 종목만으로도 50%가 넘는 53.4%라는 큰 수익을 또 챙겨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두산, 기가비스, 퓨리, 모비데이즈로 약 30% 안팎의 수익을 만들어갈 수가 있었고요. 컨택으로도 23%의 수익을 컨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하단을 차지하고 있는 동훈하나텍 같은 경우는 최근 시장에서 움직임이 아주 탄력적인 종목이었는데 이 종목도 일부 비중 17%, 또 나머지 21%의 수익을 챙겨주시면서 38%라는 수익을 만들어갈 수가 있었는데요. 더욱이 수익률표에 나와 있는 이 매수 매도 가격과 타점은 오직 노란 톡방 안에 들어오셨더라면 상세하게 받아가실 수가 있었던 가격대입니다. 제 방송만 시청하셔도 이런 금도끼 종목들 여러분 몽땅 다 받아가실 수가 있고요. 노란 톡방 안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이런 금도끼 전략까지 모두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 내일장부터는 이러한 종목들로 내 포트폴리오를 채워가겠다라고 하신다면요. 주저하지 마시고 고민도 마시고 지금 바로 톡방 안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하단 QR코드 생성돼 있습니다. 들고 계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요. TV 화면 앞으로 오신 다음
다음 QR코드에 가져다 비추시면 입장 링크가 뜹니다. 그거 꾹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혹 검색하실 분들은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다가 홍당무, 이부학 이렇게 6글자 입력 후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11시 50분까지 또 자유롭게 편안하게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비밀번호 없이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까 시간 안에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이제는 따뜻하게 녹여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오늘의 주인공이죠. 우리 전문가님과 인사 바로 나눠보시죠.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또 네. 월요일엔 처음 나와주시는 만큼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바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우리 앵커님이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오늘의 주인공 시청자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증시의 이 난이도가 굉장히 좀 높아졌습니다. 그죠? 시장이 항상 극단적인 것은 굉장히 좀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는 또다시 극단적이 됐죠. 그죠? PBR 1 미만 주식이 그러니까 이 시가총액 20조 정도 되고요. PBR 1 미만이고 자사주가 있는 말 그대로 지금 시장의 테마를 타고 있는 보통 테마람은 외국인 기관 비중이 낮고요. 실적이 부실하고 시가총액이 낮은 그러한 종목들이 시장에서 단발성 시세를 내는 그러니까 최근에 뭐 초전도체나 뭐 양자 암호 관련주들, 뭐 맥신, 뭐 최근에 뭐 후쿠시마 원전수 뭐 이런 그 작년에 수를 놨던 이런 테마주들 그리고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뭐 전쟁 관련해서 유가 뭐 이러한 해운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흔히 테마주라고 하는데 테마주라는 개념 자체를 요번 테마가 완전히 좀 바꿔버렸죠. 그죠? 총 20조짜리 뭐 금융주, 은행, 증권, 보험주들, 뭐 자동차, 현대, 기아가 테마주가 되어버리는 아주 기이한 현상. 제가 주식을 한 20년 정도 했는데요. 이런 건 처음 봤습니다. 물론 있긴 했었어요. 언제?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그때는 은행주들이 전 은행주들이 다 상한가를 한번 갔었습니다. 상한가를 왜 갔냐면 그때는 상한가 폭이 15%였긴 했지만 전 은행주들이 다 상한가 갔어요. 왜요? 그 전에요. 다 하한가 갔었거든요. 네. 금융위기가 오면서 다 폭락을 하고 지수 자체가 막 20, 30%씩 막 그냥 꼬꾸라지니까 반등 나올 때도 막 상한가씩 가고 지금은 폭락이 있어서 상한가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밀어 올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또 이런 거 언제 봤어요? 코로나 때 유동성 내릴 때 뭐 LG 전자가 뭐 애플카 관련 상한가도 한번 가고 정말 뭐 시장은 변화무쌍합니다만 자 이런 것들이 과연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과거에 왔듯이 금융위기도 지났고 뭐 코로나도 지났고 유동성도 지났고 작년에 2차 전지주들 랠리도 지났고 항상 이 랠리 버블의 뒤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지금 2차 전지주들을 보듯이 이 후폭풍이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이 또 있을지 오늘 한 시간 저랑 같이 잘 고민해 보시고 미국 증시 흐름도 간단하게 점검을 계속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도 짚어주셨듯이 전무후무한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혼자 대응하시기에는 결코 쉽지 않은 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의 도움을 받아서 전문가님의 가이드를 따라서 이 시장을 좀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방안들 모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고 계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요. 우측 하단 QR코드에 가져다 비추시기만 하면 입장 링크가 뜹니다. 그거 꾹 누르면 전문가님이 운영하시는 노란톡방 손쉽게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간편하고 빠른 방법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11시 50분 안에만 들어와 주시고 비밀번호 없이 입장하실 수 있는 시간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이 시장을 함께 이겨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들어오시기만 해도 무료로 전문가님이 시장 점검부터 해서 매매 꿀팁, 매매 노하우 그리고 전략까지 또 상세하게 친절하게 풀어주실 거니까요. 꼭 들어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들어오셨다면요. 이제 전문가님과 오늘의 시장 이야기 또 바로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시장이 좀 어렵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럼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오늘 시장도 뭐 여전히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이게 판단을 해야죠.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현대차를 따라 살 것이냐, 아니면 다른 업종으로 기다릴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결론을 좀 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결론 내려면 미국 증시부터 봐야겠죠, 그죠? 물론 미국 증시가 우리나라와 지금 이 상관 계수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미국 증시가 가든 안 가든 우리나라 안 가고요, 그죠? 미국 증시에 뭐 어디가 올라가든 우리는 반응을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폭등을 하면 뭐 관련한 반도체 기업들이 급등하기도 하고 또 뭐 과거에 넷플릭스가 급등을 하면 OTT 종목들이 급등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애플이 가면 이렇게
좀 시세가 좀 따라다니는 종목이 있었는데 뭐 메타 급등하면서 뭐 메타와 뭐 아주 작은 비즈니스 모델의 연계성이 있는 그냥 테마죠. 아무 상관도 없는데 뭐 그런 종목들 한두 개 급등한 거 말고는 연속성이 없었습니다. 잠깐 보시면 역시 뭐 엔비디아는 상징적인 종목이 됐어요. 그죠? 나스닥의 상징 반도체 AI 대장주 엔비디아는 여전히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전 세계 시가총 1위를 차지하고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죠. 그죠? 메타. 제가 지난주에 앵커님 기억나시죠? 미국 증시는 실적이 좋게 나오면 반응을 한다. 네. 네. 호재가 호재로 작용한다. 네, 우리나라는 좋게 나와도 막 상승하는 과정 좋게 나오면 제로 노출. 네. 그래서 빠져버리잖아요. 자, 어때요? 메타 보셨죠? 그죠? 네. 신고가를 내는 구간에서도 어닝 서프라이즈 배당 얘기 나오니까 그냥 주가가 20% 와. 신고가 20% 이게 상당히 좀 틀린 거잖아요. 그죠? 뭐 PBR 해갖고 뭐 이 밸류업 프로그램 해서 20% 폭등하는 것과 이렇게 실적으로 폭등하는 것 상당히 레벨이 틀립니다. 어쨌든 간에 메타가 급등을 했고요. 구글은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습니다. 뭐 크게 의미는 없고요. 애플도 말씀드렸다시피 애플은 이제 저는 올해 매그니피센트 7 종목 중에서 애플 그리고 테슬라 이런 종목들은 그러니까 동학개미 서학개미 종목들이죠, 그죠? 테슬라는 파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상당히 좀 우리 개인 투자자들 좀 많은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애플도 마찬가지. 이렇게 좀 팬덤이 있는 주식들은 오히려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매그니피센트 7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점은 저는 애플과 테슬라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아마존도 굉장히 좋아요. 아마존은 제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죠? 소와 같다. 머리부터 꼬리까지 다 소머리 고기, 속꼬리 곰탕. 네, 정말 다 먹잖아요, 그죠? 정말 소와 같이 나쁠 게 없는 아마존의 신고가 랠리 좋았고요. 테슬라가 힘듭니다, 그죠? 영업이익률 8% 추락. 제가 이제 테슬라를 보면서 말씀 좀 드리는 게 테슬라가 이렇게 주가가 영업이익률이 16%, 17%대에서 반토막이 나고 주가가 급락을 하는데 현대기아차가 이렇게 급등을 한다고? 현대기아차 영업이익률이 뭐 10%를 올해 넘길 수 있을까요? 테슬라를 잡고 전기시장 장악할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지지 못합니다. 또 특히나 이 IRA 법안과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좀 강한 경쟁자가 되고 있는 트럼프가 11월에 재집권에 성공을 한다면 다시 당선이 된다면 이거 뭐 다 그냥 IRA는 다 그냥 폐기시킨다고 봐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가서 공장 지어준 기업들 굉장히 좀 리스클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현대차, 기아차를 보는 관점 뭐였어요? 야, 이거 피크아웃 아니야? 잘 팔긴 잘 팔아. 그거는 누구도 다 과거 데이터니까 누구나 다 인정했습니다. 잘 팔고 잘 hast 글로벌 탑3 토요타, 폭스바겐, 현대기아차 아주 시장 점유율도 높아지고 이제는 싼마이에서 이제는 가격 경쟁 높은 이 하이엔드 제품으로 경쟁하는 멋진 회사가 됐지만 앞으로의 이 방향에 대해서는 약간 교계를 갸우뚱했는데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주가가 급등을 했다. 이거 자체가 저는 약간 좀 어렵지 않았나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 이따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미국 10년만기 국채금리가 4%대로 다시 앉았습니다. 다시 한번 고용 지표가 너무 뜨거워요. 그러니까 이 고용이 잘 돼서 임금이 잘 벌면 좋은 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겠지만 너무 우리가 이 증시의 가장 좋은 환경을 뭐라 그럴까요? 골디락스.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수프. 네. 경기가 너무 뜨거워도 좋은 건 아니에요. 이거 자체가 뭐예요? 뭐를 끌고 와요? 경기가 너무 뜨거우면 인플레를 끌고 옵니다. 네. 인플레를 끌고 오면 어떻게 돼요? 임금이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들 우리가 지금 겪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 풀었던 돈이 지금 우리의 또 이 주머니 사정을 얇게 만들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자 부담이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용이 좀 떨어져야 되는데 사람이 임금이 좀 줄고 노동시장이 조금 냉각돼야 다시 금리 인하를 시킬 수가 있을 텐데 워낙 뜨겁다 보니까 이 국채금리가 잘 안 내려갑니다. 그래서 4%대 다시 안착했고요. 지정학적 리스크 저는 다행인 건 이건 것 같아요. VS라고 해놨죠. 지정학적 리스크 미국이 계속적으로 이제 미국 군인이 3명이 죽었습니다. 미국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국의 군인이나 뭐 국민이 한 명만 전사를 하더라도 끝까지 가서 보복을 하고 유해를
10년이 걸리든 100년이 걸리든 유해를 찾아오는 나라입니다. 이것 자체가 뭐예요? 이러한 그 미국한테 명분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보복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번 미국 드론 공격으로 인한 미국 군인 사망에 대한 미국의 이제 폭격은 아마 오히려 제가 봤을 때 역발상적으로 중동 국가들이 대표적으로 이란이 되겠죠, 그죠? 정말 까불면 안 되겠다, 네, 가만히 있어야겠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더 큰 리스크가 노이즈 캔슬링이죠, 그죠? 더 큰 리스크가 작은 리스크를 덮어버리는 이런 현상들, 이게 때로는 뭐 이란이 갑자기 뭐 확전 가능성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저는 그러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오히려 이 누구나 다 우려했었던 미국 군인의 사망 소식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오히려 노이즈 캔슬링 역할을 했다. 그래서 유가가 다시 한번 70대 달러대로 초반대로 떨어지면서 일단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은 다시 한번 수그러들었다라고 좀 보고요. 변동성 확대 이슈는 이번 주는 없습니다. 네, 뭐 연준 의원들 발언들이 있는데 뭐 이미 이 연준 의장이 나와서 이미 뭐 한 차례 또 발톱을 드러내고 갔잖아요, 그죠? 파월 의장이 이미 뭐 시장에 금리 인하 없어 뭐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했기 때문에 여는 총재 뭐 발언들은 뭐 크게 나빠질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나라는 아직 실적 발표 한참입니다만 미국은 이제 매그니피센트 7 포함해서 실적이 거의 끝났어요. 그래서 미국은 뭐 크게 볼 거 없고 우리도 이제 이 금요일 날 명절 연휴가 껴있기 때문에 증시의 변동성은 아마 뭐 미국 증시는 조금 빠질 것 같고 국내 증시도 뭐 크게 움직일 건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부터 좀 시작을 해볼게요. 네. 여기까지는 일단은 미국 증시에 관한 개괄적인 얘기였고 네. 문제는 국내 증시입니다. 자 보시면 1월 달에 제가 굉장히 좀 희망찬 메시지를 드렸죠, 그죠? 연초 증시는 여러분들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보기 좋게 빗나갔어요. 보시면 코스닥 ADR 지표입니다. 상승 종목, 하락 종목 수를 나눠서 100분위를 한 거죠, 그죠? 네.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109% 아주 좋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1월 9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월 16일 날 93%로 내려갔어요. 에이, 그럴 수 있지. 조정일 수 있어. 근데 1월 23일 90%, 1월 30일 날 76%, 그리고 오늘 75%. 그냥 계속 떨어지기만 한 거야. 6주 동안. 계속 쭉 떨어졌습니다. 지금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 1,300개 종목이 있으면 하락 종목이 거의 한 900개, 800개 이상 돼요. 한 3분의 2가 매일 하락 종목입니다. 굉장히 시장이 안 좋은 상황으로 좀 보여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흐름의 문제는 뭐냐면 제가 두 가지 조건을 제시드렸습니다. 그럼 코스닥이 언제 갈 거냐? 2차 전지가 한참 떨어지고 나서 이제 2차 전지가 안 떨어지면, 그러니까 2차 전지주들이 시장 지수 장악력이 약해지면 에코프로, 에코프로피엠이 올해도 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많이 떨어져서 얘네가 그렇다고 뭐 매일 30%씩 떨어지겠어요? 어느 정도 떨어지면 그만 떨어지겠죠, 그죠? 얘네가 어느 정도 떨어지고 이제 안 떨어지고 지수가 올라갈 때 2차 전지주가 다시 반등을 하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른 종목들이 이제 지수 반등을 일으키는, 말 그대로 2차 전지가 이제 시세의 뒤안길로 접어들면 그때 이제 코스닥 지수가 활발해지고 순환매가 돌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뜬금없이 또 PBR 관련주들이 급등을 해주면서 시장이 또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저는 정말 주식하면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네. 잠깐만 보시면 현대차의 주가 상승입니다. 뭐 비단 현대차뿐만이 아니겠지만 현대차가 주가가 지금 18만 원대에서 24만 원대까지 주가가 폭등을 해 있는 상황이고요. 뭐 기아도 마찬가지, 뭐 KB금융 이런 종목들 정말 무섭게 급등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테마를 탈 수 있구나. 여러분들도 정말 희한한 장세, 정말 주식 인생에서 몇 번 보지 못할 장세를 겪은 것 같고요. 단순합니다. PBR 1 미만, 시가총액 20조 이상, 그리고 자사주 좀 있는 기업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융주에서 은행, 증권, 보험, 자동차 그리고 일부 지주사들 SK, LG, 한화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주가가 마치 수학의 공식처럼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주식의 공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주식의 공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주식학과가 있고 주식통계학과가 나타났겠죠. 그죠? 근데 마치 이렇게 주식의 공식이 있는 것처럼 수급이 움직인다는 것은 분명히 이것도 역시 버블일 거고요. 저 PBR주가 왜 테마를 탔냐면
정부에서 공고를 내놨습니다. 공고를 뭐 여러 가지 내놨지만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도 지난주 이상했던 게 뭐 주가가 뭐 얘기를 정부에서 하면서 올라갔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정부에서는 그냥 지난주에 얘기를 하고 지난주에 아무 말도 없었거든요. 네. 근데 그냥 외국인들이 그냥 단체 관광으로 오면서 단체 관광으로 우리나라 쇼핑으로 오면서 주가가 폭등을 했고 우리 멍청한 기관들은 그냥 외국인 따라 하거든요. 외국인 사니까 또 멍청하게 또 사고 기관이 또 돈이 어디 있어요. 기관 투자는 돈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거 살려면 뭐 팔아야 되죠. 코스닥 종목들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싹 다 던져버리고 코스피 종목 담은 거예요. 이렇게 정말 시장이 참 어려운 구간이 아니었나. 그래서 이렇게 코스닥 종목들이 많이 움츠러들고 코스피 종목들이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하셔야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현대차기업을 내일이라도 살까요? 네. KB금융을 내일이라도 살까요? 잘 들어보세요. 저 PBR주가 올라오는 지금 상승의 이유는 뭐냐면 일본 증시가 재작년에 이런 정책을 발표하면서 일본 증시가 랠리를 했기 때문이에요. 네. 우리나라도 밝혔잖아요. 일본을 니케이 225를 벤치마킹하겠다. 자, 그러면 일본 증시는 이 PBR 1 미만 종목들이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지금 일본 증시 니케이 상승이 여기까지 왔을까요? 아니요. 걔네들 안 올랐어요. 일본 증시도 성장주들이 상승을 하면서 지금 전 세계 탑 1, 2를 달리는 상승 랠리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PBR주들이 올라오면서 주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요? 왜 단언하냐면 PBR주가 1 미만이라는 것은 싸다라는 겁니다. 싸다. 주가가 올라와요. 안 싸다? 비싸다? 이렇게 되면 주가가 올라올수록 아이러니하게 상승할 이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마치 옵션 같죠, 그죠? 네. 만기가 다가오면 프리미엄이 사라지는 것처럼 주가가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상승의 이유가 사라져버리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 바로 저 PBR주들의 상승입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 뭐 정부 정책이 얼마나 센세이션하고 뭐 얼마나 획기적이고 일본 증시를 벤치마킹 한다고 하지만 좀 더 센시티브한 얼마나 큰 매력적인 뭐 제안을 제시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크게 와닿지 않을 것 같고요. 과거에도 보셨잖아요. 우리 뭐 공매도 금지할 때도 또 뭐 양도세 기준 완화할 때도 이렇게 뭐 억지로 금융시장에 한다고 해서 효과가 극적으로 나타나기는 굉장히 힘든 게 바로 금융시장입니다. 중요한 것은 금융시장과의 소통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른 마켓보다 PBR이 낮고 우리도 이렇게 정부 정책적으로는 정부 정책보다 기업 전체적으로 우리가 저평가를 해소하고 선진국화 돼야 되는 건 분명히 맞지만 이렇게 강제적으로 또는 이렇게 뭔가 권고안으로 뭔가 가이드 맵을 설정해서 따라와 이렇게 가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또 그것이 실효성도 굉장히 저는 좀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요. 기업 입장에서도 뭐예요? 결국은 자사주 사서 팔아. 그러니까 자사주는 해외 기업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하면 소각하려고 하는구나. 기업 가치 대표적으로 워렌 버핏의 버크셔죠, 그죠? 계속 자사주를 사면서 상장 주식을 계속 숫자를 줄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EPS가 증가하고 PR이 낮아지면서 기업 가치가 올라가죠, 그죠? 분모를 계속 줄여주면 기업 가치 분자가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자사주를 사면 뭐예요? 쟁여놔요. 기업이 그냥 갖고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국가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해소하는 거는 좋은 거지만 이런 것들이 시장 전체적으로 너무 오래 가는 것은 좋지 않다. 기업도 마찬가지. 기업에 잉여금이 있는데 이거를 자사주 사서 소각해. 이거를 배당 많이 줘. 그러면 기업의 잉여금은 계속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죠? 기업의 앞으로 투자 활동에 제약이 계속 걸리는 거예요. 이거 자체도 좀 기업의 성장과는 어불성설이잖아요, 그죠? 니네 돈 있으면 자사주 사라. 앞으로 니네 돈 있으면 투자하지 말고 배당 줘라. 이러면 주주들 입장에서는 과연 장기적으로 그게 좋은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죠? 투자자들의 인식,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 뭔가의 이 특유의 저 PBR이라는 인식을 좀 바꾸는데 개선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언정 이것을 강제적으로 가거나 이것이 고착화, 토착화 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 반대로
부메랑이 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너무 이쪽 종목들 저 PBR 종목들 상승에 너무 고무되지 마시고 다시 한번 고점에 물리는 일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이럴 때일수록 또 국내 증시에 더 똘똘한 주식들 지금 코스닥 중소형주들 되게 좋은 정말 반짝반짝이는 이쁜 진주와 금덩이 같은 다이아몬드 같은 종목들이 블링블링하게 지금 널려 있어요. 어디에 널려 있어요? 금고에? 아니요, 지금 길바닥에 널려 있어요.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다 그거 다 쏟아버리고 지금 다 코스피 이쪽 종목들 사느라고 지금 다 좋은 종목들 다 버려놓고 다 이쪽에 와 있습니다. 정말 기관 이렇게 매매하면 안 되는데요, 그죠?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또 이런 것을 기회로 삼으셔야 되죠, 그죠? 그래서 지금 누군가가 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아재 주식들이 있잖아요. SK, LG, 한화, 지주사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네, 그분들한테 한번 숨을 돌리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같이 시장을 분석하고 돌아다니는 투자자들은 계속적으로 길바닥에 널려 있는 지금 금은보화, 보석과 같은 종목들을 찾아다니자라는 말씀 제가 오늘 목도 상태도 좀 안 좋은데 워낙 시장이 답답해서 좀 장시간 좀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 고용이 워낙 탄탄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 미 국채 금리가 끔적을 못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빅테크 기업들의 호실적이 나오면서 미증시의 주가가 올라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내 증시는 무반응을 넘어서 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란 모멘텀에 이 주가는 요동을 치고 저 PBR 관련주들이 좀 탄력을 받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흐름이 좀 비정상적이고 좀 부메랑으로서 또 리스크로 되돌아올 수 있는 만큼 이쪽에 시선을 좀 거두시고요. 또 건강하고 예쁜 종목들 함께 우리 전문가님과 포착을 해가면서 수익을 챙겨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들고 계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이용하셔서 QR코드 앞에 가져다 비추시기만 해도 입장 링크가 뜨거든요. 그거 꾹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고 홍당무 이무학 이렇게 6글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입력 후 직접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단돈 1원도 들지 않는 무료 톡방이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일단 가볍게 들어와 보셔서 내일부터라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대응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면요. 어떤 금 같은 종목들을 포착했는지 수익률표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 바로 또 살펴보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수익률이 두 자릿수대를 기록합니다. 그냥 단발성, 일회성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실적이 좋고 모멘텀이 있고 금 같은 재료들 성장성을 보유했기 때문에 이렇게 단타로도 중장기적으로까지 끌고 가면서 수익을 더 크게 챙겨갈 수가 있는 겁니다. 리스크는 줄이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더욱더 우리 이무학 전문가님과 발 맞춰서 이러한 종목들을 공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측 하단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방송 시간 반절이 훌쩍 지나갔거든요. 눈 깜빡하면 방송 끝나는 11시 50분 다가오니까 그 시간 안에 꼭 입장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러면 종목 이야기를 또 본격적으로 넘어가 볼 건데요. 금도끼 공략주를 좀 공략을 해보기 전에 지난 금도끼 종목들을 조금 간략하게 짚어볼까 합니다. 전문가님. 네, 일단 제가 방송 시간대를 화요일에서 이제 월요일로 옮겼어요. 앞으로는 이제 월요일 날 이 시간에 여러분들 뵐 겁니다. 그래서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수익 리뷰를 다시 한번 해드리고 우리가 좀 매도한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왜 매도를 하고 우리의 좀 매매 철학은 뭔지 다시 한번 좀 점검을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재료 노출 관점에서 삼성전자 이제 갤럭시 24 이제 플래그십 모델의 세계 최초 AI 폰, 온 디바이스 폰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최근 시장에서 이 디바이스 쪽에서는 팹리스 제조 반도체가 대장주로 주가 급등을 했고 우리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제가 이 종목 딱 갖고 왔습니다. 플리토였죠, 그죠? 네. 세계 최초 이 음성 관련해서 실시간 통역 통화가 되는 기능을 갖고 이게 어플이 아니잖아요. 온 디바이스 여기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죠? 데이터 사용 없이도 쓸 수 있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이 번역 기능을 갖고 있는 플리토를 보자라는 말씀 좀 드렸습니다. 주가가 10월 달부터 11월 달부터 주가 급등을 시작을 했고요. 상승 1파, 2파, 3파, 4파동, 엘리엇 5파동까지도 끝까지
가는 흐름에서 마지막 피날레. 코스닥 종목들은 중소형주들은 그래요. 뭐 모든 대형주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주가가 가장 이 불꽃, 가장 스파크를 강하게 들고 주가가 죽게 마련입니다. 피날레라고 하죠, 그죠? 마지막 불꽃 축제 보시면 마지막에 네. 뻥뻥 쏟아 빠바바바방 쏘면서 끝나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주가도 불꽃 축제를 하다가 마지막에 굉장히 화려한 술을 놓고 주가가 이제 시세가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리토는 마지막 불꽃을 갤럭시 24 출시 일에 맞춰서 주가가 폭등을 하고 134% 그리고 우리는 수익 매도를 확정을 했습니다. 왜요? 재료 노출. 주가라는 것은 항상 뭔가 이 확정된 재료가 아닌 이상 재료 노출 측면에서 피날레를 찍고 내려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플리토는 전량 수익 실현을 확정했다는 말씀 다시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스맥도 우리가 작년에 143% 높은 수익을 냈었잖아요. 올해도 바로 그냥 플리토가 130%대 수익이 나서 올해도 계속적으로 좀 화끈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약간 주가들이 좀 눌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여러분들도 이런 수익들 지금 종목들 잘 챙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수익률 업데이트를 지난주 방송 보시는 분 계시면 모르겠지만 이번 주는 수익률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어요. 중소형주들이 움직임이 거의 없거나 오히려 빠진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뭐 수익 자랑을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 화면을 보시면서 뭐 90%, 100% 이런 수익들이 한 번에 나오겠어요? 한 번에 나오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뭐 하루에 제일 많이 올라야 30%인데요, 그죠? 뭐 점상 두 번, 세 번 나오지 않는 이상 이런 수익들은 바닥에 주가 한 3, 4개월 정도 매집 기간을 거쳐서 그렇다고 우리가 뭐 버핏처럼 30년, 40년 투자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수익들 여러분들 노랑톡방에 오셔서 지금 모두 다 코스닥 종목들 다 쓰레기처럼 볼 때 기관 투자자들이 거의 다 깡통 밟듯이 종목들 다 밟아 넣을 때 우리가 그 원석들을 잘 발굴해다가 잘 갖고 놓으면 바닥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수익들을 90%, 100% 스맥과 플리토 같은 수익을 낼 수가 있고요. 자, 다음 우리가 이제 전 세계적 점유율 1위 지금 동은 아나텍이었는데요. 실적 굉장히 좋고요, 그죠? 타액 진단기 디스라이프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 그냥 주가가 급등해서 그냥 죽었구나 이런 게 아니고 실적이 좋아지고 기업의 모멘텀이 살아 있다면 이런 기업들은 뭐라 그랬어요? 뒤에 이렇게 급등했었던 앞에 560% 급등했었던 이 흐름이 있죠. 이걸 뭐라 그래요? 아우라. 앞에 막 폭락했었던 급락했었던 자리가 있는 종목들을 뭐라 그래요? 저는 트라우마 이런 것을 좀 말씀 좀 드리는데 이렇게 급등했었던 아우라가 있는 종목들은 물론 실적이 좋아야 됩니다. 그냥 급등했던 아우라가 아니에요. 옛날에 현대사료 같은 거 지금 카나리아와 바이오 어때요? 전쟁 났을 때 현대사료 주가 10배 폭등했죠. 그게 아우라예요? 아니 그거는 닭뻥이었잖아요. 그죠? 사료주가 실적 좋아진 거 있어요? 전쟁 때문에? 아니요. 결국 카나리아 바이오 어떻게 됐어요? 박살났죠. 10분의 1 토막 더 났죠. 그죠? 그런 것들을 아우라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실적이 따라주는 거. 정말 실적이 좋아지고 그리고 이 타액 진단기 사업이 아직도 특허가 계속 출원되면서 성장성에 대한 이 확증을 검증을 실적은 확증을 주고 성장성은 검증을 주는 이런 기업들은 앞으로 주가가 나아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가가 1차, 2차 삼성파동 주면서 뭐 17% 수익 내고 매도 다시 매수 17% 이런 종목들은 좀 트레이딩용으로 굉장히 좋거든요. 동훈하나텍은 노랑톡방에서 제가 상승 3판 동안 매매를 못 하신 분이시면 이번에 꼭 들어오세요. 이번에 지금 시간이 한 20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번에 들어오시면 동훈하나텍 제가 이번 주 중에 한 번 더 접근을 할 겁니다. 지금은 없거든요.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 좀 드렸죠. 한 번 또 들어갔죠. 한 번 또 들어가서 한 번 또 수익 냈어요. 매수 매도 이번에 또 21%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동훈하나텍 뭐 20%씩 수익 나는 거 한 번도 못했다 날 때까지 동훈하나텍 작년부터 2%가 계속 말하는 거 잘 들었는데 아니 한 번도 못했다 이번에 꼭 들어오세요. 왜? 4분기 실적도 좋아요. 아직 실적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가 한번 보세요. 지금 또 깔려 있어요. 지금 실적이고 나발이고 지금 종목들 다 작살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트레이딩용으로 제가 한번 또 건드려 드릴 테니까 노랑톡방 오셔서 종목들 확인하셔서 여러분들 이 좋은 수익들 한번 이번에는 동훈나노텍 참겨 가시고요. 플리토는 재료 노출이라고 했잖아요. 플리토는 안 살 거예요. 플리토는 안 살 건데 동훈나노텍을 한 번 더 접근 시점
타점 노란톡방에서 이번 주 중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짝 튀어오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또 점차적으로 주가가 올라줄 여력이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공략해 주시고 함께 수익 실현을 이끌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수익률표 보면요. 우리가 의료 AI의 시선이 몰려 있을 때 음성 인식 AI 또 언어 AI 관련주인 이 플리토에 진입을 해주셨고 계속해서 들고 가면서 결국 134%라는 총합 수익을 챙겨주셨습니다. 스맥의 그 다음 타자를 이을 종목이 어떤 종목이 될까 궁금했는데 또 플리토가 이러한 수익을 만들어줬죠. 하단의 동훈하나텍 같은 경우는요. 17.1%의 수익을 만들어갔고 또 21% 수익을 더해주셨는데 재료 노출로 매도 사인을 주셨던 플리토와는 다르게 또 한 번의 진입 시기를 노려보고 있다, 공략해보고 있다라고 하신 만큼 동훈하나텍 또 함께 노려보고 싶다, 담아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요. 지금 빠르게 톡방 안으로 들어와 주셔야겠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 15분도 채 남지 않았거든요. 입장 서둘러 주시길 바랄게요. 입장 방법 다시 한번 꼼꼼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측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이 네모난 QR코드에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딱 켜시고 TV 화면 앞으로 오신 다음 QR코드에 가져다 비추시기만 해도 입장 링크가 뜹니다. 찍지 마시고 그냥 가져다 되면 링크가 뜨거든요. 그거 꾹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 혹 검색하실 분들은 매일 사용하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다가 홍당무, 이부학 6글자 입력 후 직접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시 50분까지 계속해서 입장문 열어드릴 거니까요. 시간 안에 들어오셔서 이러한 종목들 함께 공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방송 50분이 또 불꽃놀이라면 역시 피날레는 이 시간이 차지하겠죠. 찍으면 찍는 대로 올라가주는 금도끼 종목들 또 오늘은 어떤 종목이 준비가 돼 있을지 바로 만나볼게요. 전문가님, 네. 오늘은 또 어떤 종목 들고 와주셨을까요? 그래도 네. 길바닥에 종목들 많이 내려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아요. 네. 오늘은 저는 항상 좀 스몰캡 위주 종목을 찾아다니는 사람입니다. 네. 발로 뛰는 전문가죠. 오늘도 제가 막 시장을 뛰어다니다 보니까 얘가 좀 괜찮은 게 있더라고요. 뭐죠? 네. 너만 지주사야? 너만 저 PBR이야? 너만 뭐 저평가 주식이야? 이런 거죠. 꼭 시가총액 20조 이상이어야만 저평가 주식입니까? 물론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서는 그런 종목을 콕 집어서 뭐 기업에서 뭐 정부적인 측면에서 뭐 페널티를 준다라는 뭐 페널티보다는 뭐 권고안을 준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중견 지주회사들 지주회사가 뭐 커야만 지주회사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건실한 지주회사들 저평가 주식들에 대해서는 시장의 관심이 한번 쏠릴 수 있겠다. 뭐 현대차듯이 뭐 일주일에 한 20-30% 가는데 이런 종목들 시세 한번 주면 하루에도 우리가 중소형주들 하는 이유는 뭐예요? 대형주 안 하고 물론 이번 지주사 상승으로 또 한번 자괴감이 들지만 중소형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죠? 탄력. 네. 삼성전자가 20% 30% 가면 뭐하러 삼성전자 부품주 합니까? 삼성전자 하지. 그죠? 무거우니까 우리가 다른 종목 하는 거잖아요. 근데 대형주가 이렇게 지주사들 20-30% 가면 뭐 소형주로 하면 40-50%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저평가 지주회사 하나 갖고 왔습니다. 자, 이 종목은 일단은 70년 업력이 오래됐어요. 지주회사들은 일단은 업력은 오래됩니다. 계열사들을 많이 갖고 있고 7개의 자회사를 보유한 지주회사입니다. 7개의 자회사가 비상장회사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상장사 기업명은 말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찾을 수 있어서 자회사 기업명은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을 내일 노란톡방에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확인하시고 자회사 7개를 갖고 있고 15개 종속회사를 갖고 있고 국내 부동산 종합서비스를 하는 회사입니다. 계열사를 힌트를 좀 드리면 이 워렌 버핏의 자꾸 얘가 이제 버크셔 회사에 좀 말씀 좀 드리는데 이 회사들 뭐 투자 회사이기도 합니다만 얘네들이 투자하는 회사들은 뭐냐면 우리나라처럼 서로 관여를 안 해요. 우리나라는 막 출자 구조도 이렇게 하고 뭐 말은 안 한다고 하지만 여기서 요거 사주고 여기서 요거 사주고 지네끼리 다 해먹잖아요. 그죠? 삼성 사업 건물하는데 삼성물산이나 삼성 엔지니어링에서 하지고 현대건설에서 하겠어요?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자기네들 계열사끼리 대기업 계열사끼리 연계성을 갖고 이렇게 물량 밀어주기도 하고 하는데 이 기업은 미국 버크셔처럼 뭐냐면 전동 공구, 제지 그리고 반도체, 부품, 소부장도 만드는데 이 회사들이 각기 개연성, 각기 연계성도 없을 뿐더러 서로
주주 지배 구조도 틀리고 서로 관여를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투명해지죠. 네. 서로 관여를 안 하니까 그죠? 지분 구조가 이렇게 좀 깔끔하게 미국 기업처럼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은 캐시카우죠. 왜 이 기업이 이 저평가 자산주냐면 빌딩이 많아요. 여러분 보시면 아마 오다 가다 보셨을 거예요. 저는 강남을 잘 안 가서 잘 모르겠는데 강남구 테헤란로에 이 빌딩입니다. 유진 저축은행 빌딩을 얘네 회사 그러니까 오다 가다 보시면 이거 얘네 거였어? 하실 수 있어요. 그죠? 다음 보시면 네, 중구 세종로 빌딩입니다. 이 회사의 비즈니스 최적의 입지죠. 호텔 연계 서비스를 하면서 세종로 빌딩을 가지고 있고요. 서초구 강남대로 빌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갑자기 부동산 방송 같죠? 네, 그렇지 않고요. 이 기업이 갖고 있는 부산에도 있고요. 이 빌딩들이 정말 핵심 노른자 땅의 빌딩들이 다 있어서 공실률이 제로예요. 예, 지금 뭐 요새 이 강남 가도 막 임대료가 거의 막 공실도 많잖아요. 네. 장사가 안 되니까 임대료만 비싸고. 근데 이 기업들 비즈니스 빌딩 모델 자체가 굉장히 좀 잘 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공실률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기업은 그럼 뭘 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이 기업은 이 과거에 좀 오래되신 분이라고 하시긴 좀 그렇지만 아재들, 저보다 더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명동 사채왕 단사천 회장님, 잘 모르시죠? 네, 처음 듣습니다. 네, 과거에 이제 이 창업주예요. 이 기업의 창업주인데 과거에 이북 출신이세요. 신앙민이신데 처음에 재봉틀 사업으로 시작하셔갖고 명동의 사채왕으로는 뭐 거의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과거에 정주영 회장이나 이병철 회장도 돈을 빌렸을 정도로 정말 정재계에 가장 좀 큰 입김을 넣었었던 분이고요. 이 기업이 그럼 이것만 모르는 돈이 얼마나 많을지는 뭐 그거는 상상을 할 수가 없겠죠, 그죠? 눈에 보이는 것만 이거예요. 상장 지주회사니까 일단은 눈에 가시화되는 것만 요 정도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 보시면 PBR이 뭐냐면 이 북밸류 레이티오예요. 북밸류 자산 가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부 가치, 책에 쓰여져 있는 장부 가치. 그리고 보시면 이 BPS 이 한 주가 지금 9,900원이라고 합니다. 한 주가 9,900원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좀 쉽게 설명을 좀 드릴까요? 내가 치킨 가게 창업을 하는데 뭐 권리금이랑 뭐 보증금 해서 약 한 1억 정도가 들었습니다. 자, 근데요. 이거를 청산하라고 할 때 이게 얼마냐면 한 3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지금 그냥 문 닫아도 3억. 장사하시는 분들 이거 꿈 아닌가요? 내가 한 1억 주고 해갖고 권리금 받고 3억에 나가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죠? 그런 거예요.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이해하기 쉽게 수정주가 지금 주가가 9,900원인데 이 자산 가치 지금 기업이 셔터 내립니다. 물론 기업이 문 닫으려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없어요. 그러나 이 자산 가치 지금 얼마나 하는지 이거는 분명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지금 저 기업이 권리금이 얼마야? 장사하시는 분들은 항상 중요하듯이 우리가 기업을 볼 때는 저 치킨 가게가 한 달에 버는 돈이 얼마야? 1년에 버는 돈이 얼마야도 중요하지만 그냥 궁금하잖아요. 내가 창업할 건 아니지만 권리금은 얼마지? 그죠? 집기들은 얼마지? 그런 것처럼 이 기업의 권리금과 집기 가격입니다. 그게 바로 28,500원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누면 어떻게 돼요? PBR이 0.35배입니다. 0.35배는 우리나라 PBR, 저 PBR 주가 1 미만이에요. 권리금이 1억인데 이 지금 청산 가치가 1억이다. 그거는 이제 이 PBR이 이제 1인 거예요, 그죠? 이게 1을 넘어가는 순간 저평가 주식이 되는 거거든요. 삼성전자도 1%대, 삼성전자도 저평가 주식은 아닙니다. 저 PBR은 아니에요. 근데 0.35, 와, 굉장히 낮아요, 그죠? 그리고 0.35인데 자사주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사주도 8.9%, 유통주식 수가 별로 없어요. 단시일가 단시 자손들이 주주들인데 회사 이제 이사 경영, 3세 경영을 하겠죠, 그죠? 다 단시들이에요. 주주들이 한 55% 지분 갖고 있어요.
얘네 55% 갖고 있고 자사주 10% 갖고 있고 장기 투자 한 10% 있을 거고 운영사들 한 5% 갖고 있을 거고 하면 유통 물량이 한 20% 될까 말까? 그럽니다. 자, 근데 지금 차트가 쓱 움직이죠. 그죠? 이거 네. 이 차트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를 긁적이는 거죠. 나 시가총액이 작은데 나도 저평가 주식인데 나도 좀 봐주세요 하면서 지금 21선 수면 위로 차트가 쭉 뜨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좋아하는 양봉 밀집, 양봉이 하나, 두 개, 세 개가 쓱 떠올랐죠, 그죠? 주가가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매기가 돈다면 우리가 이런 것을 투자 아이디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대형주들이 식사 끝 항상 윗물이 맑고 아랫물이 이거 삼성전자가 오르면 하단의 종목, 현대차가 오르면 부품주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일단 대형 자산주들이 그냥 무차별하게 뭐 무분별한 거잖아요. 증권, 보험, 금융, 자동차라 은행이랑 뭔 상관이에요, 그죠? 그런데도 이렇게 다 엮여서 한번 움직이면 저 PBR이라는 이 지붕 아래에 모여서 한 번에 파티가 끝나면 옆집도 한번 이 작은 동네도 낙수 효과로 작은 꼭 코스닥을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만 꼭 시가총액이 20조 이상 아닌 기업도 이 기업은 시가총액이 놀라지 마세요. 저 많은 빌딩을 갖고 있는데도 시가총액이 2천억밖에 안 됩니다. 2천억대인 기업이 지금 차트가 이렇게 움직일 때는 한 번은 트라이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믿을 게 없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굉장히 좀 좋은 시기인 것 같아서 아마 이번 주는 여러분들 이 기업 한번 낙수 효과를 노리면서 나도 저 PBR이야 0.3배 종목 어디 쉽나요? 그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이 스몰캡을 담아보자 이렇게 도움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의 금도끼 종목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저평가 지주 회사고요. 또 우리나라의 핵심 노른자 지역에 있는 빌딩들을 여러 채 또 보유하고 있을 뿐더러 차트상으로도 예쁜 그래프를 그리고 있으니까 함께 담아보실 분들 지금 우측 하단 QR코드 빠르게 찍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혹시 약간 시간이 한 1분가량 좀 간략하게 종목 혹시 하나 더 잠깐 도움 볼게요. 말씀 주실까요? 네. 자, 이제 코스닥 종목들 주스러 다니자 그랬잖아요. 코스닥 종목들 너무 알짜 종목들이 많다. 그래서 잠깐 빨리 화면 보시겠습니다. 지금 21선까지 눌려 있습니다. 21선까지 잘 눌려 있는 기업, 이 온 디바이스 관련주예요. 저는 이번 테마 열풍이 끝나면 지수 열풍이 끝나면 다시 반도체 2차 전지는 안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는 뭐 기술적 반등만 잠깐씩 하루하루 코스가 될 뿐. 이렇게 좀 눌림목 반등 주고 차트 이평선 상승 3파동 나오고 이런 식으로 추세가 올라가는 종목들은 첫 번째 반도체 그리고 뭐 바이오 그죠? 바이오는 2차 전지 말고는 시가총액이 움직이려면 지수가 가야 되는데 2차 전지가 안 가. 그럼 뭐 지수는 어떻게 할 거야? 뭐 소가 끌어올립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바이오주들은 똘똘한 주식들은 아마 지수 플레이어로 지수 상승을 이끌 플레이어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2차 전지 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쪽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온 디바이스 관련해서는 생체 인식 20선 눌림목 잘 그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에서는 반도체 습도 제어 솔루션 1위, 반도체 퍼지 시스템 습도 제어 수율 개선 이런 종목들 지금 21선이 살짝 깨졌어요. 근데 저는 깨지는 건 상관없다고 봐요. 지금 지수가 깨져 있는데 뭐 종목이라고 안 깨지겠어요, 그죠? 그래서 21선 깨지는 거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다가 눌린 거잖아요, 그죠? 양봉 밀집으로 가다가 지금 시장에서 소외받는 이런 종목들 제가 깨진 거 처음 갖고 와보는 것 같은데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관점에서 이 종목 한번 내일 말씀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내일 21선 바로 회복할 종목들이니까 쌀 때 차트 무서워하지 말고 바로바로 매수해 주시면서 이번 아주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와 있는 국내 증시 저와 같이 손잡고 이겨내시고요. 지금 노란톡방 이제 문 닫겠네요. 네. 아직 입장 안 하신 분들은 저는 이제 화요일날 방송 없어요. 다음 주 월요일 날도 명절이잖아요. 저는 시간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빨리 들어오셔서 같이 한번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도끼 종목의 정확한 종목명부터 매매 전략 톡방 안에서 다뤄드릴 거니까요. 지금 하단의 QR코드 빠르게 찍고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그리고 상승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